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목을 움직일 수 없게 될 분들이 계십니다. 팔을 들어 올릴 수 없게 될 분들이 계십니다. 도움 없이는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없게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진실은 그분들은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근골격계 전문의로 23년을 보냈으며 수천 명의 환자들이 제 진료실 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제가 치료한 환자들이 아닙니다. 너무 늦게 온 환자들입니다. 강남에 사시던 70세 여성분은 어깨의 뻣뻣함을 2년 동안 무시하다가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려고 팔을 들어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던 68세 남성분은 무릎 통증을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다가 자기 집에서 넘어져 6개월 동안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갑자기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몸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께 뭔가 해보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들어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나오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까? 뻣뻣함을 느꼈습니까? 일어설 때 무언가를 붙잡아야 했습니까?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났습니까?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관절이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같이 수백 명의 노인들이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이 아니라 수년간 무시해온 축적된 관절 퇴화 때문에 독립성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뻣뻣함은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한폭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저는 거의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빠르게 삶의 질을 파괴하는 한 가지 특정 문제를 연구해왔습니다. 관절 경직, 만성 통증,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환자 치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료계는 이 문제에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해왔습니다. 물리치료, 소염제, 여러분을 더 나쁘게 만드는 끝없는 스트레칭 루틴.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진짜 원인을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절 안에 숨어있는 진짜 적은 활액 고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뼈가 마찰 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하는 천연 윤활액을 생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미묘한 방치,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멈춘 특정 미세 움직임들 후에 이 액체 생산이 중단됩니다. 여러분의 관절이 건조해집니다. 뼈가 뼈에 갈립니다. 연골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컵을 짚거나 계단 3개를 오르는 단순한 행동이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제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여러분께도 희망을 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단 72시간 만에 휴면 상태의 활액 생산을 재활성화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3일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하신다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수년간 고통받던 수많은 환자들이 통증 없이 걸어나가도록 도왔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이것은 비싼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움직임의 순서를 관절이 치유에 가장 잘 반응하는 정확한 시간대에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관절 통증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이 틀렸는지,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오늘 즉시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20년을 독립적으로 사는 것과 다음 6개월 안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68세이고 아직도 매일 12시간을 서서 일합니다. 제 환자들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의료계가 완전히 무시해온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기 전에 지금 당장 뭔가 해보시라고 부탁드려야 합니다. 일어서십시오. 네, 지금 당장입니다. 손을 등 뒤로 뻗어서 서로 잡아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반대편으로 바꾸십시오. 다른 방향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까?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그 뻣뻣함.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나는 그 딱딱 소리? 그것은 단순한 마모가 아닙니다. 높은 선반에 있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할 때 어깨의 그 날카로운 통증. 그것은 여러분이 무시해온 경고를 비명으로 지르는 여러분의 몸입니다.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저는 너무 오래 기다린 환자들을 봅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71세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 2년 동안 뻣뻣함을 느꼈지만 나이 들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 머리를 감을 수 없습니다. 빨래를 널 수 없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박 씨는 황금 시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행동으로 몸을 아직 구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의 창을 놓쳤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나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활의 고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 안에는 특별한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액체는 기계의 기름처럼 작용합니다. 모든 것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마찰을 방지합니다. 염증이 시작되기 전에 막아줍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이 액체를 지속적으로 자동으로 생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산이 급격히 느려집니다. 60살이 되면 활액 생산량이 거의 70%나 감소합니다. 이것이 뻣뻣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관절이 아픈 이유입니다. 이것이 모든 움직임이 뼈와 뼈가 갈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생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절에 신선한 활액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72시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약물이 아닙니다. 비싼 주사도 아닙니다. 수술도 아닙니다. 비밀은 하루 종일 정확한 간격으로 수행되는 정밀한 미세 움직임을 통해 신체의 휴면 생산 시스템을 재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스트레칭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가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걷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전통적인 스트레칭은 이미 고갈된 관절을 실제로 손상시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윤활 없이 움직임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일이 없는 자동차 엔진을 시동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여러분의 관절에 필요한 것은 신체의 활액을 다시 생산하라고 알려주는 부드럽고 표적화된 자극입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활성화 순서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 중 이러한 신호에 가장 잘 반응하는 특정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시간대를 정확히 맞추면 사흘 안에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관절이 비명을 지르며 아픈 이유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정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모든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20년 넘게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똑같은 비극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환자들은 영양제, 침술, 물리치료에 수백만 원을 쓴 후 저를 찾아옵니다. 무릎을 붙잡고 절뚝거리며 진료실에 들어오고 목을 돌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해보면 매번 똑같은 충격적인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활액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활액이 무엇입니까? 자동차 엔진의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일이 없으면 금속이 금속에 갈리며 결국 엔진이 스스로 파괴됩니다. 여러분의 관절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뼈 사이에는 쿠션과 윤활제 역할을 하는 얇은 활액층이 있습니다. 이 액체가 사라지면 뼈가 서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일어설 때 들리는 그 딱딱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뼈가 뼈에 긁히는 소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30분 동안 동상처럼 얼어붙게 만드는 그 아침 뻣뻣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윤활유가 남아있지 않아 관절이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병원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몸이 활액 생산을 60% 감소시킵니다. 70세가 되면 일부 사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단 72시간 만에 교정한 완전히 회복 가능한 상태입니다. 의료계는 여러분이 비싼 주사나 수술이 필요하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활액을 생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상 습관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몸이 활액 생산을 멈추도록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몸의 모든 관절에는 관절낭에 작은 펌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미세한 펌프는 특정 움직임 패턴을 통해서만 활성화됩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정확한 각도로 수행되는 정밀한 미세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멈추면 펌프가 꺼집니다. 액체가 흐르지 않습니다. 관절이 굶주립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걷습니다. 앉습니다. 일어섭니다. 항상 같은 반복적인 동작입니다. 먹을 때, 휴대폰을 사용할 때, 운전할 때 어깨가 같은 좁은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무릎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구부러집니다. 몸은 이것을 더 이상 완전한 관절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생산을 중단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스트레칭이 완전히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당기지만 활액 펌프를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스트레칭을 해도 여전히 판자처럼 뻣뻣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완전히 잘못된 시스템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5년 전 인천에서 온 박 여사라는 68세 여성을 치료하면서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팔을 허리 위로 거의 들 수 없었습니다. 5명의 다른 의사들이 어깨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검사한 결과 그녀의 어깨 관절이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깨 관절낭 펌프를 표적으로 하는 3가지 특정 미세 움직임을 가르쳤습니다. 사흘 만에 그녀는 70%의 가동 범위를 회복했습니다. 2주일 만에 통증 없이 머리 위로 빨래를 널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가르친 움직임은 정확히 90초가 걸립니다. 너무 단순해 보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효과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휴면 활액 펌프를 재활성화하는 정확한 각도를 공략합니다. 펌프가 다시 켜지면 몸이 신선한 윤활액으로 관절을 채웁니다. 갈리는 소리가 멈춥니다.
염증이 사라집니다. 통증이 햇빛 아래 아침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위험을 이해했습니다. 관절 안에 숨어있는 진짜 적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밖으로 뛰쳐나가 비싼 영양제를 샀거나 필요하지 않은 치료 예약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실제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고통스러운 운동을 억지로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바로 여기서 멈추세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한국의 구석구석에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추측도 아닙니다. 이것은 20년간의 임상 결과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비밀은 제가 활막각성 순서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관절은 활막이라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막이 활액을 생성합니다. 이 액체는 천연 관절 윤활제로 어떤 주사나 크림, 알약보다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잘못된 움직임 패턴으로 인해 이 막이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충분한 액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관절이 안쪽부터 건조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갈리는 감각입니다. 딸깍거리는 소리입니다. 풀리는데 30분이 걸리는 아침 경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정확히 이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3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도 10가지도 아닙니다. 단 3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 행동은 활액 생성을 재활성화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방아쇠를 겨냥합니다. 첫 번째 행동, 아침 회전 요법입니다. 일어난 후 5분 이내에, 일어서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부드러운 관절 회전을 수행합니다. 발목부터 시작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그 다음 손목입니다. 같은 패턴입니다. 그 다음 아주 부드럽게 머리를 좌우로 돌립니다. 각 방향으로 5번씩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체온이 아직 낮고 관절이 자극에 가장 잘 반응할 때 활막을 깨우는 것입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효과의 60%를 잃게 됩니다. 2번째 행동, 수분 공급 방아쇠입니다. 각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온도가 중요합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관절 조직에서 혈류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뜨거운 물은 너무 빨리 배출됩니다. 체온과 같은 미지근한 물은 활막으로 직접 흡수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4세였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손주들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물요법을 시작했고 다른 것은 하지 않았는데 일주일 만에 오후에 무릎이 덜 붓는 것을 느꼈습니다. 3주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 2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번째 행동,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압박 이완 기법입니다. 하루에 3번, 가장 아픈 관절에 부드럽게 압력을 가합니다. 무릎의 경우 앉아서 양손을 무릎뼈에 올립니다. 10초 동안 부드럽게 누른 다음 5초 동안 완전히 풉니다. 무릎마다 5번씩 반복합니다. 어깨의 경우 반대쪽 손으로 아픈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누르되 같은 패턴입니다. 10초 압박, 5초 이완, 5번 반복입니다. 이 압박 이완 순환은 정체된 액체를 밀어내고 신선한 활액이 유입될 공간을 만듭니다. 말라버린 조직에 새 생명을 펌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3가지 행동은 하루 전체에서 15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최소 72시간 동안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몸이 활액 생성 주기를 재설정하는데 3일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추가 단계를 더하지 마세요. 속도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공격적인 스트레칭 루틴과 결합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너무 빨리 하려다가 스스로 회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제 관절이 말 그대로 도움을 외치는 정확한 시간대를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신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절 회복의 황금 시간이며 이것을 놓치면 불필요한 고통의 수년을 스스로 가두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에 관절 내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체온이 약간 오르고 활액이 움직임 신호에 더 잘 반응하며 근막 조직이 가장 유연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관절 통증을 치료할 때 완전히 간과하는 문서화된 생리학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시간대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침대에 있거나 관절을 깨우는 대신 충격을 주는 공격적인 아침 루틴에 곧바로 뛰어듭니다. 근골격 의학 분야에서 23년을 보내는 동안 이 패턴이 수천 명을 망치는 것을 봤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뻣뻣한 관절로 즉시 걷기 시작하거나 더 나쁘게는 차가운 조직으로 격렬한 스트레칭을 할 때 관절낭에 미세 파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열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축적되어 통증의 기초가 되는 만성염증이 됩니다. 제가 발견한 혁명적인 접근법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제가 활막 각성 순서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스트레칭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세요. 스트레칭은 조직을 당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액체 생성을 자극하는 부드러운 진동입니다. 아침 황금 시간을 위한 정확한 방법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발목 돌리기를 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번 회전합니다. 다리가 여전히 매트리스에 놓여 있는 동안 이것을 하세요. 움직임이 오고 있다는 첫 신호를 몸에 보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전히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좌우로 부드럽게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관절과의 깨우기 소통입니다. 20회 반복하되 평화로운 파도처럼 천천히 움직입니다. 절대 긴장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일어나 앉으세요. 누운 자세에서 앉은 자세로 이동하는데 30초가 걸립니다. 이 전환 동안 어깨를 뒤로 5번 돌립니다. 이것은 목에서 허리까지 전체 운동사슬을 활성화합니다. 천천히 일어서세요. 침대 옆에 서서 안정적인 것을 잡으세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중요한 동작이 있습니다.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체중을 옮기되 양발은 바닥에 붙인 채로 유지하세요. 본질적으로 좌우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1분 동안 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충격 스트레스 없이 엉덩이, 무릎, 발목의 활액을 동시에 깨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대는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몸은 회복주기 준비를 시작합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순서를 수행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깨우기에서 축적된 긴장을 풀어주는 것으로 초점이 바뀝니다. 의자에 앉아서 부드러운 목 회전을 수행하세요.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마치 코로 작은 원을 그리는 것처럼 작은 원을 그리세요. 각 방향으로 20번씩 돌리세요. 그런 다음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바닥을 앞으로 부드럽게 밀면서 등 입부분을 약간 둥글게 만드세요. 5초간 유지하고 풀고 10번 반복하세요. 가장 강력한 저녁 동작은 제가 엉덩이 해방 기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은 채 등을 대고 누우세요.
한쪽 무릎을 천천히 바깥쪽으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가져오세요. 3분 동안 다리를 번갈아 가며 하세요. 이 단일 동작만으로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의 수많은 환자들의 엉덩이 가동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두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관절이 저항하는 시기에 관절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실패할 것이고 진짜 문제는 단순히 타이밍이었는데도 나이 탓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대를 존중하고 이 정확한 순서를 수행하면 3일 이내에 관절이 뻣뻣함이 줄어들고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유동성이 증가하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관절 통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수년 동안 이것을 완전히 잘못해왔고 그것이 바로 무릎이 여전히 아프고 어깨가 여전히 쑤시고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쟁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의료 산업이 여러분에게 먹인 가장 큰 거짓말은 스트레칭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스트레칭하라고 말합니다. 의사도 스트레칭하라고 합니다. 물리치료사도 스트레칭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요가를 하는 이웃도 스트레칭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진실은 이것입니다. 공격적인 스트레칭은 실제로 관절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3년간의 진료를 통해 이것이 수백 명의 환자를 망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관절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의 모든 관절 사이에는 활액이라는 귀중한 액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의 오일처럼 생각하세요. 차에 오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갈리고 뜨거워지고 고장납니다. 여러분의 관절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활액이 마르거나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 관절이 서로 갈립니다. 그 갈리는 것이 여러분이 통증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갈리는 것이 아침 뻣뻣함을 유발합니다. 그 갈리는 것이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게 만듭니다. 이제 모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강한 스트레칭을 하고 근육을 공격적으로 당기고 몸을 고통스러운 자세로 강제할 때 여러분은 실제로 남아있는 적은 양의 활액을 짜내고 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짜듯이 관절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트레칭 후 일시적인 완화를 느끼지만 2시간 이내에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악순환에 갇혀 있고 매일 관절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필요한 것은 미세 동작입니다. 큰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요가 자세가 아닙니다. 땀을 흘리게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미세 동작은 관절 내부에 펌프 작용을 만드는 작고 부드러운 회전입니다. 우물의 수동 펌프를 생각해 보세요. 깊은 곳에서 액체를 끌어올리는 작고 반복적인 동작입니다. 이 미세 동작은 신선한 활액을 생성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정확히 순환시키라고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74세 박 여사를 치료한 후 이 혁명적인 접근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매일 아침 옷을 입는 데 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침술, 한약, 비싼 관절 보충제, 일주일에 3번 물리치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2달 후 무릎 교체 수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스트레칭 운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계단 한 층도 거의 걸어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15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의사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5년 동안 매일 아침 첫 일로 요가 스트레칭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5년 동안 관절을 손상시켜 온 것입니다. 올바른 접근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간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활액 생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가락부터 시작합니다. 손을 매우 부드럽게 열었다, 닫았다를 10번 반복합니다. 작은 움직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 손목을 천천히 각 방향으로 10번씩 돌립니다. 그 다음 발목을 발끝을 위아래로 10번 움직입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신체에 신호를 보내 신선한 활액을 생성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기존의 액체를 따뜻하게 데웁니다. 관절을 움직임에 대비시킵니다. 이 미세한 움직임 후에 3분을 기다립니다. 네, 정확히 3분입니다. 필요하다면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이 3분 동안 신체는 따뜻하고 신선한 윤활액으로 관절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대기 시간이 지난 후에만 더 큰 움직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박 여사님이 이 정확한 방법을 따랐을 때 이틀째 되는 날 차이를 느꼈습니다. 3일째가 되자 그 끔찍한 갈리는 느낌 없이 무릎을 구부릴 수 있었습니다. 2주 안에 난간을 잡지 않고 아파트 3층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두 번째 중요한 실수는 주요 스트레칭 루틴의 타이밍입니다. 절대로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깊은 스트레칭을 하지 마십시오. 관절이 완전히 따뜻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칭의 황금 시간대는 일어난 후 60분에서 90분 사이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신 후, 부드럽게 움직인 후, 체온이 자연스럽게 올라간 후에 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어떤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관절을 억지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세요. 몸의 자연스러운 액체 생성 주기에 맞서 싸우지 말고 함께 작동하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모든 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에 깊게 들으세요. 이 3일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첫째, 황금 시간대를 이해하십시오. 활액 생성은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의 정점에 달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가 관절이 자연적으로 스스로를 회복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하루의 치유 가능성 전체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자마자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아직 누워있는 동안 제가 각성 순서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십시오. 발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그 다음 손목을 같은 패턴으로, 그 다음 목을 부드럽게 굴립니다. 하지만 각 방향으로 5가지만 세면서 합니다. 총 90초가 걸립니다. 이 미세한 움직임들은 신체의 액체 생성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 없이는 관절이 하루 종일 둔하고 뻣뻣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음수 방법입니다. 깨어난 후 15분 이내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차가운 물은 신체에 충격을 주고 관절 조직에서 혈액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은 다른 대사 경로를 작동시킵니다. 체온과 같은 미지근한 물은 활막 기능을 지원하는 데 직접 사용됩니다. 이 물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마십시오. 레몬도, 꿀도, 아무것도. 순수한 물만 드세요. 셋째, 걷기 패턴입니다. 각성 순서 후 30분이 지나면 정확히 12분 동안 걸어야 합니다. 조깅이 아니고 산책도 아닙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각 걸음을 굴리는데 집중하는 목적 있는 걷기입니다. 이 구르는 동작이 신선한 활액을 연골로 순환시키는 펌프 작용을 만듭니다. 밖에서 걸을 수 없다면 집 안에서 걸으세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구르는 동작이 전부입니다. 이제 모두가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입니다. 차가운 관절을 스트레칭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이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진전을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3단계 전에 스트레칭하는 것은 얼어붙은 고무를 구부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조직에 미세한 찢김을 만듭니다. 항상 먼저 움직이고, 둘째로 수분을 섭취하고, 셋째로 걷고, 그 다음에 원한다면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매일 아침 이 정확한 순서를 반복하십시오. 둘째 날에는 아침 뻣뻣함이 약 40% 감소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퍼센트입니다. 셋째 날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개월 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은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것조차 거의 할 수 없는 상태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2년 동안 비싼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3일 프로그램을 알려드렸습니다. 넷째 날 아침, 그분은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부엌 찬장 맨 위 선반에 손이 닿았고 통증 없이 머리를 감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3일 만이었습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윤활 시스템을 활성화시키자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을 다시 기억하도록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난 후에도 이 아침 루틴을 계속하세요. 그것이 뻣뻣함과 통증의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는 보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지금 당장 약속 하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통증 없이 움직일 것이다. 정확히 이 문장을 써주세요. 이것은 자신의 몸과 맺는 계약입니다. 이것을 쓰는 순간 뇌에서 의도를 행동으로 바꾸는 무언가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왜 불필요하게 고통받아 왔는지를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중 누군가는 통증 속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는 분 중 누군가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3일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알람을 맞추세요. 준비하세요. 통증으로부터의 자유가 72시간 앞에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어느 관절부터 시작할 것이며 천미세 운동 세션은 몇 시에 할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3일 여정이 궁금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방법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주시고 뻣뻣함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들도 안도감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이었습니다.